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은 엇갈린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와 자동차주 강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매수세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환율 부담 등으로 상단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 약세 낙폭이 깊었고요. 어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갔는데 과연 국내 증시는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제 시장의 컨셉은 트럼프 트레이딩입니다. 이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지은 것 마냥 관련주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 7월 16일 화요일장 한마디, 증시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을 소화하며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글로벌 증시. 그런데 참 억울하죠.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과 애플, 테슬라가 함께 올라줬고 심지어 금리 인하 기대까지 맞물리며 러셀 2000 지수도 2% 가까이 상승으로 끌어올려줬는데 국내 증시는 컨셉은 동일한 트럼프였습니다. 이 뉴욕 증시와는 따로 국밥 플레이를 했던 하루. 자동차, 조선, 방산, 반도체 같은 대형주만 선전해주며 IRA 정책 폐지 우려 속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화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또 수급 차원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양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지수를 순매수했으며 이에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은 매도했는데요. 또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된 가운데 자동차주와 반도체주들은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 축소 우려 약세 보였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하락에 코스피 지수는 상단은 제한된 채 0.16% 오른 2,866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1.5% 넘게 밀려 이렇게 83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어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짙게 나타나며 가상화폐, 방산 관련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피팅 및 밸브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의 첫 시추지로 유망구조 7개 중 하나인 대왕고래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9% 넘게 올랐고요. 여기에 성광밴드는 자사주 매입 발표도 부각이 되며 15%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은 컨테이너선 시황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과 HT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이 조건부로 기업 결합을 승인받았다는 점에 올랐는데요. 특히 HT 한국조선해양, HT현대중공업 등 HT현대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원전주들은 하락했습니다. 그간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오른 만큼 우선 협상자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는데요. 우진엔텍과 서전기전 모두 10% 넘게 하락했고요. 한편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코바의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은 26일까지로 2주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양시장 혼조로 마감했던 전거래일,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정된 자금 속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이 계속 펼쳐졌던 현상이 지속됐던 전거래일.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심화되며 2거래일 연속 반등을 보였던 재건 관련주. 과연 일시적 테마주 형성에 그칠지 아니면은 추세적 상승이 지속될지 포커스를 맞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날에도 재건 관련주들이 들썩였던 배경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재건 관련주가 수혜주인 것을 인식한 시장은 월요일장에서도 반응을 보였고요. 어제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며 반응이 나왔던 것은 플러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월 2차 평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며 러시아 대표단까지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관련주들의 온기를 식지 않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개최됐던 1차 평화회의,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회원국 10여 개 국가가 공동선언에 서명하지 않아
큰 성과 없이 끝난 1차 회의였는데 2차 회의 때 러시아 대표가 참석한다면야 그 판세는 1차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관련주들이 단발성 상승에 그치는 테마주가 아닌 추세적 반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확실한 종전과 재건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취임 전 24시간 안에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결을 달리하죠.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손해다 싶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과거 트럼프의 외교 행보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요. 고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평화 협상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경우엔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지원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이 끊어진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에서 버텨낼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집권 기간 중 미국과 무난하게 지냈던 러시아,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나토 가입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겠다,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은요? 다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한 평화협정을 강요하면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X의 구 트위터에 쾌유를 기원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제2차 평화회의 준비 발표 당일에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협력하겠다,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아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후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좀 의미 있는 협상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우크라이나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 우리는 미국 대선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공화당이 15일 대선 후보를 트럼프로 확정을 했죠.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이제 18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국정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넷째 주에는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또 이 사이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9월 중으로 트럼프 바이든 후보의 2차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1심 형량 판결이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죠. 18일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대망의 선거날은 11월 5일이 되겠고요.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입니다. 자, 이 사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판세는 어떻게 휘몰아칠지 그 귀추에 주목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내 재건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삼부토건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삼부토건은 재건뿐 아니라 정치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15% 급등했지만 사실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상황은 꼼꼼하게 여러분 꼭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가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석재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분류되는 가운데 주가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여러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날 거래량은 수반이 되면서 주가는 11%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랙터 만드는 농기계 업체 TYM도 확인해 보시죠. 주가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수반되며 8% 넘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이미 트럼프 당선을 확실시하는 모습.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 가운데 실체가 확실하고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개포주공 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시했는데요. 예정 공사비는 약 6,970억 원입니다. 또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는 장 마감 후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반도체 매출은 2,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관계사인 서울바이오시스의 매출은 1,896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아난티는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이사회에서 두 기업의 합병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제주 포럼을 진행하는데요. 약 600여 명의 기업인과 정부 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시대 기업의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무인 이동체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인노동체 산업 엑스포가 19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국내 증시 중소형주의 반등 여부에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쳤고요.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5일간 11% 급등하면서 밤사이에는 또 3% 넘는 폭등 양상을 보였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이와 전혀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한정된 거래 대금 속에서도 과연 중소형주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한번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